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사업자 등록한 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세금 때문에 피해 보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절세할 수 있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세나 월세 살면서 확정일자 받는 거 생각나시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상가에도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지키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인도입니다. 건물의 인도라는 건 내가 상가 건물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주는 이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상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상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에 확정일자라고 써놓고 날짜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도 내가 날짜보다 후순위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년 11월 30일에 입주를 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근데 24년 11월 30일 이후에 12월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그거보다는 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세 번째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은 쉽게 생각해서 임대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임대보증금과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보증금 만약에 2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은요.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은 1억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니까 합치면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게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임대보증금. 그랬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한도가 9억입니다. 9억 아래에 됐을 때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 우선 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재료를 사거나 뭐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커피도 살 수 있고 뭐 문구류도 살 수 있고 뭐 비품 같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면서 중요한 게 매입자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 국세청에서는 매입자료를 받을 때 이 네 가지 서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두 번째가 신용카드 전표, 세 번째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그리고 네 번째가 계산서입니다. 네 가지 서류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서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거래일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이제 차이가 궁금하시잖아요. 세금계산서는 흔히들 보면 공산품입니다. 뭐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그리고 일반적인 뭐 재료,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거는 다 가공된 거는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 10%를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내가 야채라든가 고기를 이제 물건을 갖고 왔다. 그런 거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사무실에 쓰려고 소소하게 내가 사무실에 커피를 산다든가 아니면 볼펜이라든가 문구를 산다라든가 이런 거는 소소하게 사는데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데 내가 세금계산서 일일이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번거롭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전표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해도 똑같이 세금계산서처럼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세 때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기존에 사장님이 쓰시던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내가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이름으로 사업자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중진 이름으로 된 카드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간혹 그냥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주면 이거 쓰면 됩니다 하고 그냥 마는데 그게 아니라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해당 기간, 예를 들어서 뭐 7월부터 지금 12월 하반기에서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다 집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세 때 경비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50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에 다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감면이라든가 공제 이런 것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이런 창업 감면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그 사업자가 꼭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홈택스에서 등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란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쓰던 뭐 장중진으로 돼 있는 개인으로 돼 있는 계좌를 써도 되고요. 또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나는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업용 계좌라고 합니다. 사업용 계좌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들면서 꼭 이제 기업용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원래 처음에 개인용으로 쓰시는 인터넷 뱅킹과는 별도로 기업용 인터넷 뱅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기업용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게 한 4,400원 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4,400원입니다. 그거 아니고 인증서 비싼 게 있거든요. 10만원짜리인가 비싼 게 있어요. 그거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려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4,400원짜리만 발급받아도 충분히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내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라고 해가지고 세무서 가서 보안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좋은 건 편리한 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로 발급하면은 편리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갔다 그랬을 때는 기업용 인터넷 뱅킹 가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용 계좌를 이제 받았어요. 만약에 이제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이름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사업용 계좌를 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은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사업용 계좌도 복식부기 의무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자주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는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를 검색하시면 그냥 계좌번호 넣고 은행명 넣고 하면은 그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처음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자. 그래서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등록을 하고 사용하면 부가세 공제도 받고 소득세 때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그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잘 지키더라도 사장님께서 세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건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걸로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